안녕하세요. 한자천재 윤쌤입니다. 조선시대 왕의 여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에게는 많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왕비가 있고 후궁이 있습니다. 왕비 보실까요? 왕비. 왕비는 왕의 정실 부인입니다. 적처라고 하죠. 또 왕후라고도 하고 중궁, 중전, 내전, 권전이라고도 합니다. 또 후궁이 있죠. 후궁. 후궁은 왕의 처입니다. 왕의 처인데 이 후궁 중에도 다 계급이 있습니다. 정일품, 빈에서부터 시작해서 귀인, 소의, 숙의, 소용, 수경, 소원, 수건까지입니다. 수건이 종사품입니다. 그래서 왕의 후궁 중에도 계급이 있는데 가장 높은 계급이 정일품 빈이고 가장 낮은 계급이 종사품 수건입니다. 임금이 어떤 궁녀에게 승은을 내리고 싶을 때 왕 마음대로 아무 때나 가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승은을 보실까요? 승은은 여자가 임금에게서 총애를 받아서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왕 옆에는 항상 지밀상궁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마음을 읽듯이 척척 읽어내는 사람입니다. 지밀상궁 보실까요? 지밀상궁. 지밀이라는 것은 아주 깊은 곳이라는 뜻이죠. 지밀상궁은 또 대령상궁이라고도 합니다. 비서처럼 항상 왕을 따라다니면서 왕의 명령을 기다리는 상궁입니다. 왕이 어떤 궁녀가 마음에 들었는데 그 궁녀와 하룻밤 자고 싶다고 하면 왕이 먼저 지밀상궁에게 그 뜻을 전하고 또 지밀상궁이 먼저 그 궁녀에게 가서 모든 준비를 해줍니다. 지밀상궁은 임금이 선택한 궁녀를 목욕시키고 손톱과 발톱을 깎아주고 여러가지 교육을 시킨 후에 또 생리 중인지 나쁜 병에 걸려 있는지 지밀상궁이 먼저 그 궁녀의 몸을 자세하게 조사한 후에 합격이 되어야 왕과 궁녀의 합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궁녀가 생리 중이라면 먼저 지밀상궁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승은은 다른 날로 미뤄지게 됩니다. 지밀상궁이 불합격 판정을 내리게 될 경우에 그 이유를 왕에게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왕은 대부분 수긍하게 됩니다. 왕의 잠자리를 밤새 옆방에서 눈뜨고 지켜야 하는 것도 나이 많은 상궁 등의 몫입니다. 승은을 입는 것은 임금의 눈에 띄기도 힘들고 지밀상궁 눈에 들기도 쉽지 않아서 무척 어려웠습니다. 왕과 처음으로 잠자리를 함께하여 성적인 교섭을 가진 궁녀는 침실에서 나올 때 치마를 둘러 입고 나옵니다. 침실에서 나올 때 치마를 둘러 입고 나오는 것은 대궐의 오랜 관례로 자신이 승은했음을 대궐 안에 공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승은은 모든 궁녀들이 밤낮으로 그리는 꿈이고 소망입니다. 궁녀로서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승은하면 그것만으로도 당장의 몸값이 올라가서 즉시 승은상궁으로 대접받고 운 좋게 잉태해서 왕자나 옹주라도 낳게 되면 곧 왕실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평생토록 부귀영화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옹주 보실까요? 옹주. 옹주는 조선시대 왕의 후궁에게서 태어난 딸입니다. 왕과의 하룻밤은 궁녀뿐 아니라 무수리까지도 신분 상승하게 됩니다. 무수리 보시겠습니다. 무수리.
무술인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대궐에서 나인의 세순물 시중 등 잡다한 일을 하던 여자입니다. 그러나 왕의 승은을 입고도 품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품계란 후궁의 계급으로 종사품 수건 이상입니다. 궁녀가 왕의 승은을 입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승은상궁이 됩니다. 상궁이란 오랜 세월 궁궐에서 궁녀로 생활해서 서서히 진급한 궁녀들이 최종적으로 오르는 일종의 관리이지만, 일반 궁녀가 승은을 입게 되면은 그 과정을 무시하고 바로 상궁으로 뛰어오르는데, 그것을 승은상궁이라고 해서 일반 상궁과는 차별화시킵니다. 상궁을 보시겠습니다. 상궁. 상궁도 궁중 여인들의 품계 중의 하나입니다. 상궁은 조선시대 내명부의 하나인 여관의 정오품 벼슬입니다. 내명부를 또 알아야 되겠죠. 내명부. 내명부는 조선시대 봉작을 받고 궁중에서 근무하던 후궁과 궁녀의 총칭입니다. 왕의 자식을 낳았는데도 품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 왕의 자식이 딸일 경우와 또 그 자식이 일찍 사망했을 경우입니다. 왕비를 비라고 하고 또 첩을 빈이라고 합니다. 비 보시겠습니다. 비. 조선시대 비는 왕비를 뜻합니다. 또 황태자의 부인을 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빈. 빈은 왕의 후궁 중에서 가장 높은 후궁, 또 왕세자의 정부인을 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빈은 정일품 벼슬입니다. 사극에 자주 등장하는 후궁이라는 여인들은 궁중의 여인에게 주는 자기를 가진 여인을 뜻합니다. 사극에 잘 나오는 귀인, 수의, 소의, 상궁 등의 호칭이 다 자기입니다. 보통 후궁들에게 주는 자기는 수건부터입니다. 수건 보시겠습니다. 수건. 수건은 조선시대 종사품 내명부의 품계인데 후궁 중에서 가장 낮은 품계이죠. 그 아래가 상궁입니다. 상궁부터는 후궁이라기보다는 궁에서 일하는 실무자를 위한 자기입니다. 후궁 중에서도 간택되어 있고라는 후궁이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 혹은 세자, 왕자일 때 결혼을 하면 간택령을 내려서 규수를 뽑습니다. 이때 부인 한 명만 뽑는 경우도 있고 부인과 후궁을 함께 뽑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결혼은 항상 정치적 고려로 왕실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심사에 올랐던 3명 중에서 1명이 왕비나 세자빈이 되고 탈락한 2명 중에서 후궁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간택 보실까요? 간택. 간택은 조선시대 왕이나 왕자, 공주나 옹주의 배우자를 고른다는 뜻입니다. 간택령이 있죠. 또 간택령. 간택령은 조선시대에 임금이나 왕자, 공주의 배우자를 고른다는 명령입니다. 결혼생활 중에 부인이 자식이 없거나 왕이나 세자는 자손을 많이 두어야 한다는 이유로 혹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혹은 신하들이 왕에게 자신의 딸을 청구하는 수도 있습니다. 양반집 딸이라도 궁녀 출신 후궁이 자기보다 높은 품계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깍듯이 대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궁녀 출신 후궁이 양반 출신 후궁보다 품계가 높다고 해서 함부로 하대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존대를 해야 했습니다. 숙종의 후궁인 무술 출신 숙빈 최씨는
무술이 출신임에도 자기가 낳은 아들 연인군이 왕이 오릅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영조 임금이죠. 숙종 보시겠습니다. 숙종. 숙종은 조선의 제19대 왕이자 경종과 영조의 아버지입니다. 숙빈 최씨 보시겠습니다. 숙빈 최씨. 숙빈 최씨는 조선 19대 왕 숙종의 후궁입니다. 또 21대 왕 영조의 생모이기도 합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무술이 출신이라도 먼저 있는 후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희빈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왕의 총애가 변수가 됩니다. 장희빈이 왕비에게 무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이 총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장희빈이라도 왕비 앞에서는 깍듯이 예의를 지켜야 했습니다. 장희빈 보시겠습니다. 장희빈. 장희빈은 조선 제19대 왕 숙종의 후궁입니다. 또 20대 왕 경종의 어머니입니다. 모시던 왕이 죽으면 남은 후궁들은 궁을 떠나야 합니다. 재혼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정업원이라는 절에서 죽을 때까지 살면서 죽은 남편 왕의 명복을 빌어야 했습니다. 정업원 보시겠습니다. 정업원. 정업원은 절 이름입니다. 정업원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왕실 여성들이 출가하여 수도하던 사찰입니다. 만약 후궁의 아들이 왕세자라면 궁 밖에 나가지 않고 궁녀와 함께 궁에서, 후궁이죠. 여기서 궁녀는, 궁녀라기보다는 후궁이라고 해야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후궁과 함께 아들의 효도를 받으면서 궁에서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한자 천재 윤쌤이었습니다.